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박준혁이라고 해. 24살이고 지금 육군 2등병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 중이야. 입대한 지 이제 4개월 됐어.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3박 4일 휴가를 받았어. 훈련소 수료 후 자대 배치받고 처음 나가는 휴가였어.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었어. 부대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 걸리는데 서울 노원구에 우리 집이 있어. 금요일 오후 3시에 외출증 받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 4개월 동안 갇혀 지내다가 드디어 집에 간다는 생각에 설렜어. 버스 타고 가는 내내 이것저것 생각했어.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도 보고 싶었어.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생각도 났고 그냥 집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실컷 하고 싶었어. 군대에서는 핸드폰을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쓸 수 있어. 그것도 와이파이 되는 생활관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진짜 답답했어. 버스 안에서 엄마한테 카톡 보냈어. 엄마, 나 지금 버스 탔어.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엄마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알았어. 엄마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 라고만 적혀 있었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평소 엄마 같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원래 오, 우리 아들 온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냥 알았어. 만 하고 끝이었어.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10분쯤이었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엄마! 하면서 부엌 쪽으로 갔는데 엄마가 거기 서 계셨어.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어. 엄마, 나왔어! 했더니 응. 이라고만 대답하시는 거야. 그게 다였어. 안아주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응. 나는 정말 당황했어.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럼 왜 그러세요? 엄마가 그제야 돌아봤어.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굳어 있었어. 준혁아, 네? 앞으로 밖에서 가족 얘기하지 마. 네? 갑자기 왜요? 그냥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어.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는 원래 조용하신 분이야. 큰 소리 내시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더 충격이었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구독과 좋아요 항상 고마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갔어. 방은 그대로였어. 내가 입대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어. 책상 위에 수능 문제집들이 쌓여있고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포스터가 붙어있고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 엄마가 왜 저러실까? 4개월 만에 보는 아들한테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밖에서 가족 얘기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 나는 군대에서 가족 얘기 별로 안 했어. 그냥 가끔 소대원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그 정도만 했어. 뭐가 문제일까?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거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계란찜이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 근데 엄마는 안 계셨어. 엄마? 방에서 쉬고 있어. 혼자 먹어. 나는 혼자 밥을 먹었어. 맛있었어.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근데 뭔가 씁쓸했어. 군대 가기 전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었는데 말이야.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어. 나는 안방 문을 열었어.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어. 아빠, 나왔어. 아빠가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 오, 왔구나. 그래, 군대 생활 어때? 괜찮아요. 힘들지? 좀요. 그래, 고생한다. 아빠도 뭔가 이상했어.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내 어깨라도 두드려 주시는데 그냥 누운 채로 말씀만 하시는 거야.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 아니다. 그냥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더 물어볼 수가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 뭔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 4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냉랭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밤 10시가 됐는데 씻고 누워도 잠이 안 왔어. 엄마 말이 자꾸 생각났어. 밖에서 가족 얘기하지 마. 왜? 뭐가 문제인데? 우리 집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그러다 문득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났어.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물었어. 너희 집은 형제 몇 명이야? 나 혼자야. 외동이 좋겠다. 뭐가 좋아?
심심한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어. 근데 준혁아 너 형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야? 나 외동인데?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준혁이네 집에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어디 갔다고.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 친구였어. 나는 당황했어. 무슨 소리야? 나 외동이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형 있어? 엄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 무슨 소리야? 친구가 그러는데. 준혁이네 집에 아들이 둘이라고. 아니야. 너 외동이야. 친구가 잘못 들은 거야.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친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 새벽 1시였어. 집 안이 조용했어. 엄마 아빠는 주무시는 것 같았어.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 엄마 아빠 방 쪽으로 갔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아직 안 주무시나? 귀를 기울였더니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 여보, 준혁이한테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아빠 목소리였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엄마 목소리였어.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지금은 안 돼. 준혁이가 군대 생활하는데 충격받으면 어떡해. 그래도 그만해. 자자.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어. 내가 알게 될 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중학교 때 그 일이랑 관련이 있나? 나한테 형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 나는 더 들으려고 문 가까이 갔는데 그 순간 삐걱 소리가 났어. 복도 바닥이 삐걱거렸던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뛰어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거실로 나갔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고 계셨어. 잘 잤어? 네. 아침 먹어. 아빠는요? 아빠는 나가셨어. 일 보러. 아빠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셔서 주말에도 일 나가실 때가 많아. 나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 물어보고 싶었어. 어젯밤에 아빠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나한테 숨기는 게 뭐예요? 근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 엄마가 화내실 것 같았어. 밥 먹고 나서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 핸드폰을 꺼내서 중학교 동창 단톡방을 뒤져봤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친구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그냥 넘어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엄마 방을 한번 봐볼까?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 엄마 방은 깨끗했어. 침대가 정돈되어 있고 화장대가 있고 옷장이 있었어. 나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화장대 서랍부터 열어봤어.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이랑 액세서리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어. 세 번째 서랍을 열었더니 서류들이 들어있었어. 등본이랑 보험 서류랑 그런 것들이었어. 나는 하나씩 꺼내서 봤는데 별거 없었어. 그때 서랍 밑에 뭔가 걸렸어. 종이 한 장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야. 나는 그걸 꺼냈는데 손이 떨렸어. 그건 출생증명서 같은 거였어. 근데 이름이 낯설었어. 박지훈. 누구야? 생년월일을 봤더니 1997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1999년 5월 10일생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2살 위네. 성별은 남자였어. 출생 신고는 안 된 것 같았어. 서류 위에 미신고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 병원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 그리고 산모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김미선이었어. 우리 엄마 이름이야. 나는 숨이 막혔어. 이게 뭐야?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건가? 박지훈? 이 사람은 어디 있어? 왜 출생 신고를 안 했어? 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가 힘들었어. 겨우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어. 거실로 가서 엄마 옆에 앉았어.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어. 엄마, 응? 나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나를 쳐다보셨어. 뭔데?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 그냥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박지훈이 누구야?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너 어디서 그 이름을? 엄마 방 서랍에서 봤어. 출생 증명서. 박지훈 1997년생. 엄마가 낳았다고 적혀 있더라. 이게 뭐야?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쳐다만 보셨어. 눈에 눈물이 고였어. 엄마, 대답해줘. 나한테 형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왜 숨긴 거야? 형은 어디 있어? 엄마가 입술을 깨무셨어. 죽었어. 뭐? 나는 할 말을 잃었어. 죽었다고? 형이? 언제? 어떻게? 엄마 무슨 소리야? 언제? 엄마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 앉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나는 소파에 앉았고 엄마도 앉으셨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 그러다가 엄마가 입을 여셨어. 엄마가 너를 낳기 2년 전이야? 엄마, 나이 23살 때였어. 그때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전이었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은 이정우였고 대학교 선배였어. 엄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때 엄마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취업 준비하던 시기였어. 정우 오빠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우라고 했어. 자기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셨어.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혼자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미 5개월이라 지울 수 없다고,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낳기로 했는데 정우 오빠는 연락을 끊었어. 도망간 거야. 엄마는 혼자 임신 기간을 보냈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청 보수적이셔. 혼전 임신이라는 거 알면 죽을 만큼 혼날 게 뻔했어. 그래서 엄마는 혼자 자취방에서 지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았어. 그리고 1997년 3월 15일에 지훈이를 낳았어.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지훈이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엄마는 지훈이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이 아이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훈이한테 먹일 분유도 제대로 사지 못했어. 엄마는 매일 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입양 광고를 봤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입양 기관이었어. 엄마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 밤마다 지훈이를 안고 울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는 게 맞을까? 그리고 결정했어. 지훈이를 입양 보내기로.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가 목이 메셨어.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말씀하셨어. 지훈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입양 기관에 맡겼어.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했어. 나중에 지훈이가 입양 가면 새 부모님이 출생 신고를 해줄 거라고 했어. 엄마는 지훈이를 기관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엄청 울었어. 매일 울었어. 지훈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잘 지내고 있을까? 좋은 가정에 입양됐을까? 밤에 잘 자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일을 해도 지훈이 생각이 났고 밥을 먹어도 지훈이 생각이 났어. 엄마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엄마가 또 말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셨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입양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지훈이가 입양됐다고, 좋은 가정에 갔다고 했어. 서울에 사는 부부한테 입양됐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를 정말 원하던 부부래. 엄마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슬펐어. 이제 지훈이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 근데 그래도 지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어. 엄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 나도 눈물이 났어.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 지훈이가 죽었다고 했어. 심장병이 있었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몰랐던 거야. 산정 검사도 제대로 못 받았고 출산 후에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했어. 입양 간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고 입양 부모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대. 의사가 말하기를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어. 지훈이는 그렇게 죽었어. 태어난 지 1년 3개월 만에. 엄마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서 울었어.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 엄마가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입양을 보내지 않았다면, 엄마 곁에 있었다면 빨리 알아챘을 텐데, 그런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엄마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울기만 했어. 친구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엄마는 문도 안 열어줬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엄마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셨어. 겨우 정신을 차렸어. 이러다가는 엄마도 죽겠다 싶었어. 타야겠다고 생각했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훈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직했어.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러다가 아빠를 만났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줬어. 지훈이 얘기도 다 했어. 어떤 남자들은 그런 과거가 있으면 싫어하잖아. 근데 아빠는 달랐어.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 눈물이 흐르면서도 미소를 지으셨어. 엄마는 행복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결혼하고 2년 뒤에 너를 낳았는데, 너를 처음 봤을 때 지훈이가 생각났어. 지훈이도 이렇게 예쁜 아기였는데, 엄마는 너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지훈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어. 너한테 과잉 보호를 한 적도 있었어. 아빠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엄마는 못 멈췄어. 지훈이를 잃은 게 너무 아팠으니까. 너는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어. 근데 지훈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 아빠 말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안 했고 그냥 묻어두고 싶었어. 너무 아팠으니까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깜짝 놀랐어. 누가 알고 있나 싶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냥 누군가 잘못 얘기한 거였어. 엄마는 안심했고 세월이 흘렀어. 너는 잘 자라줬고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 근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가족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 아들이 너랑 같은 부대래. 그래서 걱정이 됐어. 혹시 누군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나 싶어서 얘가 휴가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말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더 잘 숨겨놨어야 했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고 나도 눈물이 났어. 형이 있었다니, 그것도 죽었다니.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숨겨서. 아니야. 엄마가 힘드셨을 텐데 나는 몰랐어. 엄마가 나를 안으셨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 거실에 앉아서 둘이서 울었어.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어. 그날 밤에 아빠가 집에 오셨어. 엄마가 아빠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고 아빠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 결국 알게 됐구나. 네, 준혁아,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정말 힘드셨어. 알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알게 돼서 다행이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솔직히 나도 언젠가는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랜 시간 얘기했어. 엄마는 지훈이 얘기를 더 해주셨어. 지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기였는지, 엄마가 지훈이랑 보낸 3개월이 어땠는지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셨어. 아빠도 엄마 손을 잡아주셨고 나도 울었어. 나한테 형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것도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어. 휴가 마지막 날이었어. 나는 짐을 싸면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엄마가 배웅하러 현관까지 나오셨어. 준혁아, 조심해서 가. 응. 엄마가 이번에 못해준 거 있어서 미안해. 다음에 와서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괜찮아. 다음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많이 먹을게. 그래, 다음에는 꼭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리고 준혁아, 응.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나는 엄마를 안았고 엄마도 나를 꽉 안으셨어.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준혁아. 나는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 걸어가면서 생각했어. 나한테 형이 있었구나. 박지훈. 만나보지도 못한 형. 하늘나라에 있는 형.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 형 보고 있어? 나 준혁이야. 내 동생. 형을 위해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겠어. 엄마를 위해서도. 나는 다짐했어.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하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자고. 그리고 형 묘에 가서 인사드리자고 생각했어. 늦었지만 그래도 형한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어.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하늘이 맑았고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 그 중 하나가 형인 것 같았어. 나는 작게 말했어. 형 잘 지내? 동생 잘 살게. 버스는 계속 달렸고 나는 눈을 감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내가 몰랐던 과거가 이렇게 많았다니. 엄마가 겪은 아픔이 이렇게 컸다니. 나는 엄마를 더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형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속에 항상 형을 담아두자고 생각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지금 부대로 돌아가고 있어. 휴가는 끝났지만 마음은 복잡해. 형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형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근데 한편으로는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없으니까 엄마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 거야. 후회 없이. 형이 못 산 만큼 더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